저는 이제 심리 상담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접종 맞는 것처럼 무조건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정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너무 슬프고 식음을 전폐하면은 이것 또한 크게 내 마음 상태가 굉장히 온전치가 않은 거거든요. 남자친구나 연인이라는 게 맨날 붙어 있다가 이제 그 사람과 이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이게 이제 그 남이 된 거예요. 남. 굉장히 큰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전문가와 상담을 하게 되면은 나의 성향이라던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친구보다도 더 잘 이해해서 이야기를 풀어주시고 왜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했고 나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고 이런 부분들을 오밀조밀하게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공허했던 부분들이 약간 채워진다는 걸 느끼니까. 근데 반면에 항상 이별을 하고 항상 마음 아픈 이별을, 쓰라린 이별을 한 다음에 풀로 달래거나 친구들에게 막 울면서 전화를 한다거나 그러다가 술 먹고 전화해가지고 남자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또는 여자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또 부재중 전화 떠있는 거 보고 자존감 또 낮아지고 괜히 이 사람 만났었을 때 전에 남자친구와의 또는 전에 여자친구에게 안 좋았던 부분들을 새로운 사람한테 그 부분들이 발견됐었을 때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랬었을 때 또다시 이별이 반복되면 또 자책하게 되죠. 전 심리상담은 그냥 나를 사랑하는 단계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콧물이 계속 나오는데 콧물을 멈추게 하는 약을 먹기 위해서 병원에 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아프고 불편한 부분들을 그냥 치유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곳이 심리상담센터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공황장애, 우울증, 현대인의 질병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앓고 있는 질환들이기도 해요.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울증도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한 이제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예방하고자 좀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우울증 걸릴 수 있고 지금 이거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도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우울증 안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 없어요. 그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자 심리상담센터에 내방을 하셔서 꼭 상담을 받기를 권유하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유능하시고 실력이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고 너무나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명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라봤을 때 권유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3차 병원, 우리가 소위 3차 병원이라고 말하는 큰 종합병원, 아산병원이라던가 뭐 서울대병원 가서 진료를 먼저 받진 않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동네에 이렇게 지역에 있는 병원이라던가 의원에 방문해서 우리가 검진을 받는 것처럼 나의 검진 정도를 받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저는 심리상담센터를 내방하시는 걸 권유를 해드려요. 그리고 심리상담센터에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 상담 선생님께서 이분은 이미 지금 뭐 공황장애라던가 우울증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이 발견이 된다는 거를 조금 느끼시면은 센터와 협약이 되어 있는 병원도 있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와 협약되어 있는 정신과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내방을 권유를 해드려요. 그 EAP라는 이 좋은 장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걸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바라보시고 계신 구독자님들도 회사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공기업이라던가 외국계 기업은 다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부에 심리상담센터가 있는 경우들도 더러 있지만 외부로 이제 위탁 서비스 두고 EAP 서비스 진행하시는 이제 회사들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 회사들도 익명성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AP 회사들을 믿으시고 이제 상담 신청을 하시면서 본인 그 고민 상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시면서 건강한 우리 이제 멘탈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AP 서비스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을 하고 부당해고에 대해서 싸웠던 적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대전광역시청 담당자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상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제 앞으로 이제 찾아 못 뵐 것 같다. 제가 부서 이동을 했고 이제 대표님이 계속 저를 이제 그만두기를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버티다가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상담사님께서 와
정말 제가 그때 느꼈어요. 와, 저는 그냥 말씀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심리 상담 비슷하게 상담을 받고 많은 큰 위로와 공감을 받았거든요. 제가 예전에 EAP 회사에 다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EAP 회사를 다니다가 경영진 분들이 교체됐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주에서 예전에 이제 이사님들이랑 그리고 팀장님들이랑 같이 내려가서 제가 PT를 해가지고 따왔던 계약들이 몇 개, 한전 KDN도 따고 대전광역시청에 대한 EAPS 조건도 따고 해가지고 정말 저희 회사가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게 잘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경영진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저의 위에 사수 분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 선임분이 이 회사를 잘 꾸려가게 할수록 본인의 입지가 좀 작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근데 워낙 그 영향력이 있는 저희 이사님이셨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새로 오신 거예요. 대표님이 그 이사님이 자꾸 이제 뭔가 실무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내가 대표인데 자꾸 이사님이 실무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뭔가 이제 안 좋게 바라보셨나 봐요. 그래서 정말 깊은 부푼 마음으로 계약하러 간다고 부푼 마음에 나주 가기 전날, 그날 밤에 갑자기 대표님께서 단톡방에 직원들이 있는 방에 이제 뭐 갑자기 인사 발표합니다 이러고 갑자기 카톡에 딱 내일 임규리 내리는 나주 안 갑니다. 그리고 콜센터 업무 하겠습니다. 이것만 딱 한 거예요. 잘렸어요. 한마디로 잘린 거예요. 잘렸는데 제가 이제 그 부서로 가면 제가 그만둘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저는 그만 안 뒀거든요. 그냥 EAP라는 이 서비스를 제가 같이 딱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으로서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EAP 이 회사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게 제가 노무사님 전화 상담으로 통화를 해봤는데 이게 부당해 보인 거예요. 제가 이제 노동청에 가서 상담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부당해고에 대한 위로금 받고 그 대표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굉장히 노동청에서 혼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겪었는데, 내가 무언가를 이제 마음을 이제 전문가들 덕분에 현명하게 대처를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느꼈으니까, 제가 직접 이런 부분들을 느꼈던 사람으로서 더더욱 권해드리고 싶고, 고민 상담을 많이 받으시면서 좀 많이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